교토의 부엌이 니시키 시장이라면 오사카의 부엌으로는 구로문 시장이 있다. 남바역에서 도보 6분이면 도착해서 접근성도 좋고, 예전에는 프로 요리사들이 재료를 매입하던 시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반 손님도 증가하여 현지인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한다. 니시키 시장을 다녀온 후로 눈이 높아졌는데 구로문 시장이 그걸 채울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오사카에는 먹다가 망한다는 뜻의 쿠이다오레라는 별칭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구로문 시장에서 한국어를 마주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서투른 한국어로 적힌 맛있어요에 호기심이 생겨서 한참 서성거렸다. 타코야키나 쿠시카츠처럼 오사카의 특산물만 즐비하는 곳과는 달리 다양한 오사카식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다르긴 다르다. 구매 즉시 손질과 조리를 시작하니 음식이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 데다 눈앞에서 장인 정신으로 한 점 한 점 썰어줘서 시각적인 재미도 더해진다. 발걸음이 닿는 족족 쉽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장담컨대 공복에 방문한다면 구경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나도 모르게 파고드는 냄새와 극강의 비주얼에 홀려버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는 이미 꼬치 2개가 들려있었다. 내부에는 앉아서 먹을 만한 공간이 작게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서서 먹는 낭만을 즐기기로 했다. 장어구이의 소고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에 씹기도 전에 입안에서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다른 먹잇감을 찾기 위해 넓은 시장 내부를 마저 구경하던 도중 문득 언제 방문하더라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픈 시간대에 가면 갓 들인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감 시간대에 가면 마감 세일 중인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언제 가더라도 장점뿐이지 않을까 싶다. 슬슬 나갈까 싶었는데 다양한 간식이 일렬로 있는 걸 발견했다. 8발에 500엔이라길래 군필자로서 놓칠 수 없었다. 오늘 직원분을 일찍 퇴근시키겠다는 포부로 사격을 개시했다. 그래도 먹고 살자고 장사하시는데 내가 봐주기로 했다. 원래 굶는 것보다 감질나게 먹는 게 더 배고픈 법이라고 시장을 나오자마자 급격히 허기가 돌았다. 구로문 시장은 품질이 좋은 대신 가격대도 제법 있는 편이라 식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허기를 달래야겠다. 약 10분가량 걷다 보면 화사한 노란색 간판이 이곳이라며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 도톤보리점은 한여름에도 웨이팅이 있다는데 덴덴타운점은 대기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뭘 먹을지 입구에 있는 메뉴판을 보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고기가 일본어로 니쿠인데 숫자 2는 니, 9는 쿠여서 매월 2일, 9일, 29일은 고기 추가가 무료라고 한다. 메뉴도 대충 파악했겠다. 입장에서 주문하려던 찰나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키오스크라 쾌재를 불렀건만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럿 있었던 건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자리에 앉으면 소스를 선택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스는 영어로 적혀 있어서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다. 소스까지 선택한 뒤에야 여유가 좀 생겼다.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 2개를 제외하곤 전부 다찌석으로 형성돼 있다. 넓지 않은 매장인데 환기도 잘 안 되는 편이라 예민한 사람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가게 탐방을 마치니 주문한 메뉴가 나왔다. 나는 스파이시 갈릭 소스를 선택했는데 고기의 육즙에 마늘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미미 그 자체였다. 비싸지 않은 가격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입안에 감돌고 숟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식욕이 솟는 기분이다. 밥 자체에도 소스가 충분히 스며들어 있어서 고기 없이 먹어도 감칠맛에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다. 덴덴타운점에서는 웨이팅 없이 먹어서인지 더욱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배도 가득 채웠겠다. 이제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날 차례다. 오사카의 중심인 남바. 남바에는 신세카의 거리를 이긴 번화가 도톤보리가 있다. 신세카의 유경험자로서 도톤보리는 어떤 곳인지 경험해봐야겠다. 여기서 도톤보리까지는 걸어서 약 10분이면 도착하지만 에비스 바시스지라는 상점가를 지나서 가야 한다. 이곳은 원래 이마미야 에비스 신사의 참배길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찾은 덕인지 현재는 상점가로 번영했다고 한다. 꽤 유명한 상점가를 들릴 기회가 생겨 행운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통행로를 가득 채운 인파에 정말 행운이 맞나 잠시 고민하게 됐다. 에비스바시스지는 도톤보리 거리를 세로로 연결하고 있는 곳이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고 한다. 특히 연휴에는 사람에 치일 정도라는데 애초에 입점한 상점도 많고 상점가 자체가 활성화된 편이라 이 정도 인파로 그친 걸 감사해야 되나 싶다. 많은 인파 사이를 걷다 보면 옛 정치가 느껴지는 골목길이 나온다. 도심에서 마주하기에는 이질적인 풍경이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호젠지라는 사찰이 있었다. 2차 대전에 다 파괴되고 유일하게 남은 부동 명왕상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사찰이라 그간 들렀던 명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곳이다. 세상에는 소원을 비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다. 갑자기 물을 끼얹길래 뭔가 싶었는데 부동 명왕상에 물을 뿌리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단순한 이끼인 줄 알았던 게 부동 명왕상이라니 충격적이다. 불상에는 이끼가 마를 일이 없을 것 같다. 가장 유명한 것도 봤으니 슬쩍 구경에 나섰는데 부동명왕 불상을 제외하고는 여느 사찰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등불이 가득 있는 것도 그렇고 뽑았을 때 100일이 아니면 묻고 간다는 운세 쪽지도 가득 있다. 그런데 향을 한 개씩 꽂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피우는 건 조금 신기하긴 했다. 크기가 작다 보니 서두르지 않아도 금방 둘러보고 나왔다. 도톤보리 블록의 센리치마에를 지나가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건물을 발견했다. 1934년에 오픈하여 현지인들에게도 유서 깊은 곳인 카페 마루후쿠였다. 오픈 당시에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2차 대전 이후 도톤보리로 이전하며 오사카의 부흥과 함께 화려한 시대를 맞았다고 한다. 벽돌을 쌓은 듯한 독특한 인테리어 외에도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출입문까지 둘러보니 내부가 궁금해져서 바로 웨이팅 대열에 합류했다.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앤틱한 무드의 찻잔이 쇼케이스에 진열돼 있어 주문은커녕 구경하는 데 정신이 팔렸다. 외관뿐만 아니라 가게 내부에도 어울리는 오브제를 배치해둬서 마치 다른 시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테이블과 클래식한 인테리어 때문인지 다방에 온 것 같기도 하다. 쇼와 초기부터 사랑받았다는 팬케이크에 아이스크림, 허니브레드, 아이스커피와 위크커피라는 게 있길래 주문해봤다. 팬케이크 위에 뿌릴 시럽은 허니 시럽과 메이플 시럽 중 고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메이플 시럽이 더 잘 어울렸다.
팬케이크는 깔끔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다. 수플레처럼 푹신한 식감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호불호는 크게 갈리지 않을 맛이었다. 아까 찻잔에서부터 눈치챘어야 했는데 이 카페 디테일에 상당히 진심이다. 포크와 나이프마저 앤틱한 디자인으로 요즘 인스타 감성 카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커피는 전체적으로 맛이 진한 편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깔끔한 맛일 줄 알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맛이다. 커피에 타먹을 수 있는 프림을 괜히 준 게 아니었다. 후식까지 야무지게 먹었으니 이제 원래의 목적을 이룰 차례다. 이 근방이 도톤부리다 보니 걸어서 2분이면 메인 스트리트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메인 스트리트는 신세카이처럼 거대한 입체 간판이 늘어서 있다. 미나미의 대표적인 번화가답게 볼거리가 다양하다. 도톤버리 거리의 양쪽에는 다양한 컨셉의 가게가 있다. 이 북치는 인형은 쿠이 다오레라는 식당의 마스코트였다는데 경영 악화로 폐점되었음에도 혼자 북을 치고 있다는 게 뭔가 기묘하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마스코트라고 한다. 도톤보리 거리는 조금 더 활성화된 신세카이 거리 같다.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리에서 직접 꼬치를 구워주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덥진 않을까 하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지척을 날리신다. Sumibiyak, Japanese barbecue chicken. Yo, samurai yakitori. Yeah. 꼬치를 선물이라며 주길래 얼떨결에 받아버렸다. 그렇게 꼬치를 먹으며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멀리 보이는 거대한 메론빵 간판에 시선을 뺏겼다. 유튜브 및 각종 SNS에서 화제였던 명물 디저트를 실제로 영접하니 군침이 싹 돌았다.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정 멜론빵은 400엔,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메론빵은 맛에 따라 가격이 오른다. 근본인 바닐라 외에도 말차, 딸기, 초콜릿 등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다. 메론빵이니까 당연히 메론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냥 메론의 겉면만 닮아서 메론빵이라고 불리는 거였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걸 먹길 잘한 것 같다. 그냥 메론빵은 소보루빵과 맛이 똑같았다. 이곳은 가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명확한 점포명도 없으니 메론 간판을 찾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워낙 먹을 게 넘치는 곳이기도 하고 오사카의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껏 먹어야겠다. 급하게 정한 오늘의 컨셉은 식도락 여행이다. 오사카의 쿠이다오레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단 걸 먹었으니 이번에는 짠 걸 먹어서 밸런스를 맞출 차례다. 오사카의 3대 라멘집 중 하나인 킨류 라멘에 왔다. 역시나 엄청나게 화려한 입체 간판이 있다. 이 용은 개업 당시 일본 옛날 이야기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용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킬류 라멘은 외벽도 빨갛고 테이블도 빨간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종업원들의 유니폼도 빨간색이라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곳이다. 좌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포장마차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인데, 토카 에비스 축제 때 포장마차에서 사용한 인테리어를 보고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선반에는 라멘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와 부추 무침이 있으니 필요한 사람은 먹을 만큼 라멘에 덜어서 먹으면 된다. 타 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도의 앞접시가 없는 점은 약간 아쉬웠다. 밑반찬이 아니라 토핑 개념이라면 납득이 가긴 한다. 이곳은 메뉴가 단 2개뿐이다. 기본 라멘과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차슈 라멘이 끝이다. 3대 라멘집 자리를 꿰차려면 이 정도 장사 철학은 있어야 되나 보다. 짠 걸 먹었으니 이제 기름진 걸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오사카까지 왔으니 쿠시카츠는 필수다. 서민적인 음식이라 도톤보리에 널리고 널린 상점 중에서 입체적인 대형 간판이 눈에 띄는 쿠시카츠 다르마 도톤보리점을 찾았다. 킬류 라멘의 간판도 강렬했는데 잔뜩 성난 이 다루마 아저씨가 훨씬 강렬하다. 소스를 2번 찍어 먹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2번 찍어 먹었다가는 쿠시카츠로 맞을지도 모르겠다. 매장에 들어와 벽에 걸린 메뉴판과 위에 달린 인테리어 소품을 보자 기대감이 커졌다. 물론 메뉴판이 이게 끝은 아니고 자리에 안내해주며 QR이 적힌 종이를 주니까 스마트폰으로도 편하게 주문할 수 있다.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는데 맛있는 재료를 튀기니 당연히 더 맛있을 수밖에 없다. 튀김이니까 느끼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리게 됐다. 몇 개든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평소에도 종종 생각이 날 것 같다. 오사카의 명물도 경험했으니 식도락 여행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좀 걸어야겠다.